UFO를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음모론인 거야 지금. 갑자기 미국 전역에서 소들이 위치로 옮겨져서 죽어요. 죽었을 때 눈알이 없고 장기가 적출된 상태로 죽어요. 또 더 중요하게는 피가 없어요. 국방부 직원이나 공군 직원이나 CIA 직원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들을 부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그 스필버거에 나오는 영화 그거 아니야? 맞아요. 고대 그리스 세계관에서는 초고대 문명 시대에 거인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고 우리나라 사실 당군항검 신화 사실 비슷한 거야. 아니 그럼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의 포세이돈이랑 그게 다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그 모르는 거 그래서 그 마이클 잭슨 얘기 좀 하고 싶은데 그 영화 보셨다면서요? 나 아직 영화 보진 않았는데 봤습니다. 네. 무슨 얘기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은 제목이 마이클인 이유가 있어요. 왜? 잭슨으로서가 아닌 마이클로서 홀로 서기를 시도하는 그런 인간의 일대기를 절반만 담았습니다. 2편 홍보를 하더라고 그때 가가지고 힘 빠지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마이클 잭슨 얘기만 나온다는 거지? 잭슨 5 할 때까지. 잭슨 5에서 이제 마이클 잭슨으로 솔로 그 커리어로 딱 그 아빠를 넘어서기 위한 거지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좀 뭐랄까 아동 학대범이잖아요. 그리고 막 성추행도 당했다 그러던데요 어릴 때?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영화에는 전 자세히 사실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요. 예. 그 사실 뭐 음악적으로 워낙 뭐 레전드긴 하지만 와 개핀프 같이 생겼다 진짜. 근데 영화에서도 저런 인물로 나오는데 예. 진짜 좀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지만 그 시대에 이제 굉장히 힘든 그 흑인 가정에서 자식들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이제 엄청 폭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마이클 어렸을 때부터 앵벌이 당한 거잖아요. 그치. 앵벌이 한 거잖아. 그치. 아빠한테 형제들이랑 거기서 생기는 어떤 인간적인 그 드라마를 이제 잘 녹여냈는데 영화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제 자넷 잭슨도 참여를 안 했고 일부러 안 했다고 하던데. 영화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그 아버지를 비롯한 이 가족에 대한 그 마이클을 어떻게 보면은 이 빨아먹은 예. 뽕 뽑은 앵벌이 시킨 가족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뭐 페리스 잭슨, 그 마이클 잭슨 딸도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하나의 음모론은 이거는 진짜 아예 음모론인데 나는 그 좀 더 리짓한 음모론들은 좀 뒤에 있긴 한데 아예 음모론은 그 마이클 잭슨이 이제 어릴 때 변성기가 오면 안 돼가지고 고환을 잘라냈다. 와. 요 음모론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죠 히틀러도 그런 음모론이 있죠. 고환 그래요? 하나가 없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근데 내가 마이클 잭슨 얘기하려고 했던 게 그 마이클 잭슨이 타살인 거는 뭐 거의 사실상 돼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마이클 의문스럽게. 잭슨이 갑자기 그때 의문스럽게 죽은 거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마이클 잭슨에 대한 이 억가랑 그 죽음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드라마가 마이클 잭슨이 예전에 이제 그 85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자기가 퍼블리싱 그러니까 음악 퍼블리싱 비즈니스에 들어가려고 ATV 퍼블리싱이라는 회사를 자기가 그 매수를 한 거야. 그때 네. 굉장히 큰 돈으로. 근데 거기에 비틀즈 카탈로그랑 이런 게 다 있었어. 그쵸 맞아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이걸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 비즈니스에서는 졸개 딴따라가 감히 이걸 하려고 그래? 해가지고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이거를 되게 벌써 이제 다들 좀 그 유대의 자본들이 이제 마이클 잭슨 좀 경계를 하고 있었어. 근데 그러다가 내가 알기로는 89년도인가? 쯤에 이제 ATV랑 소니가 합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소니가 ATV랑 소니가 합병을 하면서 마이클 잭슨이 소니 뮤직의 50% 지분을 갖게 돼. 그러면서 진짜 막 그 당시에 뭐 대단했던 그런 카탈로그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가면서 마이클 잭슨이 엄청 그냥 그 음악인뿐만이 아니라 음악 비즈니스 산업 자체에 되게 큰 대물로 거물로 되게 이 사람이 포지셔닝을 한 거야. 이게 풀 타임라인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 퍼블리싱 비즈니스를 자기가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클 잭슨이 그 이후로 이제 자기가 하는 이 사람도 이제 신념이 강하다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 옹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뭐 팔레스타인 동크라인가? 이 노래를 내면서 팔레스타인 뭐 그때 이런
그 가자지구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자기가 막 얘기를 막 그 노래를 막 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마이클 잭슨의 캔슬이 시작이 된 거야. 그러면서 뭐 얘가 뭐 아동 성 뭐 이런 걸 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그래서 처음 나온 사람이 무슨 뉴욕의 어떤 유대인 가족의 아버지가 자기 유대인 성을 일부러 개명을 한 다음에 유대인 이름이 안 보이게 하게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런 엘리게이션 같은 것들을 막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서 그게 줄줄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슬슬 막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됐었어. 그러다가 내가 알기로는 뭐 준비해 오셨네요. 내가 이거를 좀 그 타임라인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와, 이런 거 수험입니다. 그러다가 95년도에 이분이 그 아예 유대인들이랑 전면전으로 그 89년도 팔레스타인 그 이후로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알리게이션이 나오다가 아니다. 그 엘리게이션이 95년에 유대인을 전면적으로 디스를 하고 나서 나올 걸 거야. 그때 무슨 무슨 노래였더라? 그 뭐 주미 수미 뭐 이런 그 라인이 있었어. 그러면서 그 노래를 무슨 They don't like 무슨 뭐 그런 건데. They don't care about us. They don't care about us. 저거 파벨라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했던 노래 아니야? 맞아. 그래서 거기서 They don't really care about us. They don't really care about us. Something like that. All I'm trying to say is they don't really care about us. 그래서 여기서 They clearly don't give a shit. 거기서 이제 마이클 잭슨한테 이 라인을 하지 말라고 한 거야. 누가? 그런 그들이? 유씨 집안에서. 유씨 집안에서. 유씨 집안에서 이제 오케이. 그 라인을 하지 마라. 주미 수미 하지 마라. 했던 근데 마이클 잭슨 주미 수미가 뭔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주미 수미? 그러니까 나를 유대인 그걸 하지 말라. 그 주미 수미 라인을 치면 나올 거야. Like Jew me? JEW. 그러니까 나를 뭔 뜻이야? 유대인 하지 마라 나를. 그게 가사에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게 진짜 가사에 있어요 원래. Jew me, sue me, everybody do me, kick me, kike me, don't you black or white me. 요게 유명한 라인인데. 그렇지. 나를 뭐 유태인이니 흑인이니 백인이니 이렇게 치부하지 마라. 아니지. 그런 거야? Jew me, sue me, Jew미가- everybody do me. 요걸 봐야지. 그래서 Jewing me is suing me basically.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그래서 끊임없이 억가를 하고 나를 막 이제 소송을 건다. Okay. As we see in this line, we see that Michael is expressing how he felt constantly attacked, stereotyped, exploited, and judged by society and the media. The phrases Jew me and kike me reference anti-Semitic language and stereotypes which caused controversy after the song's release. 그러니까 살짝 이제 반유대주의로 간 거야. 잭슨 형님이. 오케이. 그래서 이 이후에 갑자기 그런 아동 성폭행 이런 엘리게이션들이 막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 법원으로 가서 형사 법원으로 가서 아예 그게 없었어. 무죄 판결을 나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그냥 더 이상 이거 하기 싫다 해가지고 뭐 23 밀리언인가? 지금 돈으로 거의 300억이죠. 그걸 그냥 민사로 다 세트를 해준 거야. 그 자기한테 소송을 건 그 네버랜드 뭐 이런 아이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때 완전 계속 억가를 당하다가 그래서 돈이 이제 막 하면서 2005년에서 8년쯤인가 이제 막 마이클 잭슨이 돈이 좀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러면서 막 왜? 그냥 이런 로스 뭐 이런 거랑 그리고 뭐 그치. 계속 음반 활동 더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압박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그때쯤에 마이클 잭슨이 소니의 대표 그때 같이 이제 반대편에 소니 이제 50% 갖고 있었던 거기에 대표 토니 모톨란가? 라는 그 유대인 엄청나게 유명한 그 음반 제작 뭐 이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물인데 이분을 되게 디스를 하기 시작을 해요. 마이클 잭슨이. 디스를 생각보다 많이 하셨네. 되게 그러니까 정의에 불타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런데 그러지도 디스를 많이 않았죠. 하셨군요. 유대인들한테는 특히 또 이게 있었어요. 당한 게 많았으니까. 당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갖고 이분하고 완전히 그 싸움을 시작을 하면서 재정적으로 되게 안 좋아진 거야. 그리고 막 투자했던 거나 이런 리퀴디티 이슈가 있었는지 2008년에 또 크라이시스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외압이 계속 들어온 거야. 이 소니 쪽에서 너 카탈로그 팔고 지분 팔아라. 근데 이제 마이클 잭슨이 그러기가 싫었던 거지. 예. 그래가지고 그때 2009년 그때 이제 죽기 바로 전에 마지막 그 투어를 월드 투어를 마이클 잭슨이 했어. 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그때만 그 당시 막
거의 바로 티켓이 다 전 세계 다 솔드아웃이 되면서 무슨 500만 밀리언인가? 를 이제 다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그걸로 이제 자기 빚을 다 청산을 하려고 마이클 잭슨이. 근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죽은 거예요. 마이클 잭슨이 이제 그 투어를 시작하기 며칠 전에 마이클 잭슨이 갑자기 프로포폴 뭐 오버도스 하면서 죽었는데 그때 이제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죠. 그 피지션이 나중에 유죄로 판결이 났더라고. 막 이 사람 이 사람이 뭐 그런 그치 뭐 죽었으니까. convicted for the death of Michael Jackson.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을 한 거지. 어쨌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그게 최소 실수로 죽인 거니까. 최소 실수로 죽였다. 최소 과치사다 해가지고 마이클 잭슨이 그렇게 이제 죽고 그 이후에 마이클 잭슨이 죽고 나서 미공개 곡들이 바로 또 릴리스가 되고 소니가 뭐 무슨 또 딜을 쳐가지고 마이클 잭슨 그 릴리스 다 되고 2016년에 소니 지분과 카탈로그가 결국에 다 소니한테 넘어가는 요렇게 엔딩이 되더라고 마이클 잭슨의 죽음이. 그래서 나도 이걸 좀 찾아보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정의에 불타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분이 그 토미 모톨라가 맞아 이게 있었어. 앱스타인 파일에 745번 언급이 됩니다. 이분이. 꽤 많이 언급되는 건데 네, 그냥 거의 그 앱스타인의 베프였어요. He's a devil. MJ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마이클 잭슨이 이제 공개적으로 토니 마톨라를 까다가 여기까지 갔다. 오케이. 라는 게 이제 정설이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막 그 마지막 마이클 잭슨 음성 통화 이런 레코드가 있거든요. 거기서 마이클 잭슨이 그러면 지금 어쨌든 준호가 얘기하는 거는 딥스가 MJ를 제거했다. 뭐 그런 거지. 딥스가 MJ를 제거했다. 딥스, 유이어, 유사어, 유씨 집안. 거기서 이제 마이클 잭슨을 딥스테이트가 사실상 뭐 이스라엘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는 뭐 팩트니까. 이제는 거의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라 뭐 이제 반유대주의적인 어떤 그 유태인이 다 잘못했다 이런 취지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저 약간 그걸 느껴요. 요새 이스라엘이 하는 거 보면은 왜냐면 저는 짝꿍이 유태인이거든요. 유대인이 피가 있잖아. 네네네. 뭐 프랑스인이지만. 아니 저희 뭐 동업자 몇 동업자도 유대인 피가 있으니까 유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 모자를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행태, 특히 지금 정권 네타냐후 정권이 하는 거를 보면 뭐 모사드가 해왔던 것도 그렇고 엄청 이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 트라우마를 겪은 그러니까 내상을 입은 민족이잖아. 그렇죠. 뭐 성경 시대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의 어떤 시대에도 뭐 본슈 이집트의 압박을 받고 이집트의 압박을 바빌로니아의 어떤 그리고 뭐 로마 제국의 통치를 그때의 어떤 그 식민주의적인 그 트라우마도 있지만 2차 대전 히틀러의 그 인종 청소는 뭐 당연한 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600만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가 봤을 때 방어 기제가 끝판왕인 것 같아. 맞아. 진짜 피해 안 보려는. 근데 그게 사실 또 우리가 많은 경우 보다 보면 어떤 뭐 이렇게 PTSD를 겪거나 어떤 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나 어떤 폭력을 당한 사람들이나 이런 그런 것들 예민한 사람들이 또 방어 기제로 엄청나게 폭력적인 행태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주변한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폭행이 또 대물림 되니까. 뭐 약간 강아지가 우리 그 왕손이도 어렸을 때 그 누군가한테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께서 많이 물었어. 자기를 지키려고 무는 거잖아. 그 느낌이 난 되게 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의 행태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옛날에는 뭐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요새는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 영화도 결국에는 많은 피드백이 어떻게 죽어서까지 마이클 잭슨을 팔아먹고 이렇게 이제 뽑아먹으려고 하냐. 근데 그건 사실 마이클 잭슨 가족들에 대한 어떤 비난인 거지. 그치. 그거는 이제 딥스테이트에 관한 건 아니지만 근데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뭐 2편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1편에서는 되게 그 뭐랄까 좋은 부분들만 포장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영화만 봐도 그렇고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의 영혼이 엄청 맑아 보이긴 해. 그러니까 엄청 맑아 보여.
그래서 그 약간 이 페도필리아에 관한 엄청 그 소아성애자라는 어떤 그 레이블링이 있었잖아. 나도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뭐 그런 줄 알았던 거지. 나도.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또 앱스타인 파일은 없는 거잖아요. 있나요? 마이클 잭슨 없을 거야. 없을 거야. 어. 뭐 그 정도의 어떤 진짜 만약에 소아성애자였었으면은 마이클 잭슨 자주 갔겠지. 거의 뭐 그 앱스타인과 사진은 있네요. 있네요. 잠깐만요. 네. 아니 근데 오케이. 저 사진 저거 피부톤 저거 맞아? 와, 저거는 그 옛날 일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의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에 대한 그 퍼셉션은 난 사실 그 이미지가 좀 컸던 것 같아. 소아성애자랑 그 성형이랑 맞아요. 그 피부 톤의 변화? 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특히 마이클 잭슨 초창기 시절부터 맞아요. 못 봤던 사람들은 맞아요. 와, 저게 사람 괴물 같다. 좀 그게 되게 컸었어. 백인이 되고 싶은 건가? 막 이런 거. 맞아. 근데 일단 그 스킨은 그 피부는 내가 알기로는 그냥 진짜 질병인 걸로 알고 있고. 맞아요. 근데 코 성형은 또 맞는 것 같긴 해.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근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가정사를 보니까 병이 그럴만하다. 없을 수가 없지.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견뎌내고 자신만의 음악 세계와 이런 것들 만든 건 너무 대단한 건데. 맞아. 뭐 여기서 우리가 굳이 막 또 마이클 잭슨은 뭐 절대선 뭐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불특정 다수가 뭐 이렇게 막 절대악. 절대선을 제거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좀 수상합니다. 예. 수상한 거는 저도 느껴지고 옛날만큼 그냥 함부로 치부할 수 없어지는 것이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SPNS에 나올 때마다 특히 슈즈오프에 나올 때마다 점점 이 음모론에 더 빠져든 상태로 나오거든요. 요즘 많이 빠져 계시죠. 토끼굴에 저는 깊이 빠져 있어요 요새. 어. 근데 이게 점점 음모론이라고만 치부하기가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현실 자각을 요새 하거든. 나도 이게 믿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 뭐 최근에 어쨌든 UAP 파일들이 또 공개가 미국 됐더라고. 정부가 2차 공개를 했고, 정말 저는 어디까지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인지, 뭐 그때 앱스타인 파일 나왔을 때도 아니 피자 게이트가 진짜였다고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믿기 싫고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인데 UAP 파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UAP에 관한 어떤 그 디스클로저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이 운동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면서 그리고 요새 점점 이 많은 이 디스클로저 무브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은 UAP를 연구하는 UFO 연구하는 유폴로지라고 하거든요. UFO로지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학문입니다. 한 뭐 최소 앨런 하이넥나 뭐 작 발레 이런 사람들 7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유폴로지라는 학문이 있었는데 이건 다 무시했지. 나도 유폴로지 얘기하면은 뭐 이게 뭐 음모론 5년 전만 하더라도. 뭐 5년 전이 뭐야? 작년? 2년 전만 해도 나는 이제 아예 닫혀 있었어. 유폴로지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그런 유사 과학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사이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였는데 이게 나도 조금씩 이게 나도 그래서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내가 지금 알고리즘이 잘못된 건가? 의심하는 거야. 내 알고리즘 나도 그 의심하거든. 왜냐면 나는 어쨌든 학교에서 배웠었던 이 그 과학적인 뭐랄까 도킨스? 도킨스식 나 진짜 도킨스를 공부했고 도킨스네 콜리지에 가서 공부를 한 거고 일부러. 그렇죠. 그거에 대한 엄청난 나는 아직도 그게 커요. 나 아직도 과학을 신봉하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서로 논의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증명을 하거나 주장을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해서 이것을 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최근에 뭐 궤도님 나와가지고 이제 과학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 편을 자세히 보진 못했지만 그런 접근법을 난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신봉을 하고. 근데 그런 접근법으로 봐도 지금 드러나는 어떤 팩트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너무 말이 안 되고 미국 정부가 뭐 트럼프는 둘째치고 마르코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의 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힘이 센 사람이잖아요. 네. 장관, 국무장관이면서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니까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뭐죠? 그 국가보안 장관? 국가안보 보좌관. 네.
국가안보보좌관이면서 국무장관인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2인자인 것이고 마크 루비오는 근데 국회의원이었을 때부터 정권에 잡기 전부터도 이 디스클로저 무브먼트의 일원이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정보 공개를 요구했던 사람이었고 이 UFO 현상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여겼던 사람이 난 몰랐지. 마크 루비오에 대해서도 사실 트럼프 당선되기 전까지 잘 몰랐던 사람이고 그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권 잡고서 지금 미국 정부 내에서 트럼프 정부 2기 동안에 굉장히 지금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디스클로저 운동의 어떻게 보면은 성취처럼 보여요. 실제로 역사상 최초로 미국 정부가 UAP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마크 루비오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Age of Disclosure 영화에 나와서 이미 미국 정부가 그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CIA죠. 결국에 네. CIA와 공군의 지도하에 이런 그 Crash Retrieval and Reverse Engineering Program 그 UAP를 추락한 잔해를 수거해서 그걸 역으로 설계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아직 미국 펜타곤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무장관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나의 이제 모든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뭐 그거는 근데 결국에는 딥스테이트에 대한 얘기거든요. 레가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레가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CIA 창설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7, 80년 동안 미국 그 대통령과 국회의 동의를 상관없이. 구하지 않고 상관없이 예산을 가져가면서 이것들을 개발해오고 연구해오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계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그것이 흔히 말하는 딥스테이트랑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미국 국회의원들과 국무장관과 뭐 트럼프는 그냥 사람들이 뭐 관심 있어 하네요. 하하 이제 나 UAP 파일 더 다음번에 떨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무슨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의 밑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디스클로저 무브먼트 일환으로서 유폴로지를 연구하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마치 내가 비건 운동을 하듯이 마치 내가 동물권 운동 뭐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듯이 뭐 기후 운동을 하듯이 이들은 디스클로저 운동을 해왔더라고. 난 몰랐어.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이걸? 디스클로저 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최소 2, 30년이 된 것 같고요. 2, 30년? 가장 핵심적인 분은 이제 스티븐 그리어라는 사람이랑 저번에도 얘기 나왔죠. 뭐 나오죠. 스티븐 그리어, 로 알리잔도 맨 밑에가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저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사이언티스트 중에 한 명이잖아요. 나사 사이언티스트? 저분 사이언티스트는 아닌데 아니야? 그 12명의 사이언티스트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이 사람이 그거를 까발린 사람인 건가? 저 사람이 가장 그 딥스테이트에 대한 음모론을 그 트럼프 1기 당선 전부터 그 막 피자 게이트 나왔을 때부터 저분 reptilian 음모론의 대부세요. 저분의 핵심 이야기는 Stranger Things가 실화다. 인 거지. reptilian이 있고 그다음에 나는 지금도 사실 저분까지는 나도 사실 소화가 어려워.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겠어. 저분까지 소화가 어려운데 근데 지금 나의 마음은 어쨌든 일단은 열어두고서 하나하나씩 다 검토해보자 입장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논의할 수 있고 근데 검토를 하려면 핵심적인 거는 미국 정부가 공개를 독점하고 있고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 프랑스 정부, 러시아 정부 이런 모든 세계 정부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만 어쨌든 공개를 하는 거지. 미국은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 얘기가 공개에 대한 여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은 절대 나오고 있지 않고 프랑스도 시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 발레라고 하는 유폴로지의 대부가 프랑스인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의외로 또 유폴로지에 대한 얘기들이 또 미국이랑 비슷하게 왜냐하면 UFO 얘기는 미국이 가장 많잖아. UFO 하면 미국이잖아 약간. 근데 UFO 현상이 미국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남미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세계적으로 다 있는 현상인데 유독 미국이 이 얘기가 많아요. 그것도 왠지 일단 궁금한데 미국의 유폴로지 역사나 미국의 디스클로저 무브먼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인 것이고 이걸 나도 여태까지는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데이비드 류콜 갑자기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보니까 그 UFO 관련된 그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 UFO 관련 연구가 아니라 엔타이그래비티다. 어떤 이런 클린 에너지, 제로 포인트 에너지 이런 뭐 일종의 무한 동력이죠.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12명 이상이 죽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가장
흥미롭게 봤던 거는 에밀리 에스크리치라고 하는 에이미 에스크리치인가? 에밀리 에스크리치. 아 에밀리야? 에이미였나요? 에이미 에스크리치였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ESKRIG. 에스크리치. 에스크리치. 에밀리인가? 에이미 에스크리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분. 그 나사 맞아요. 유명한 나사 과학자의 따님이죠, 이분도. 네, 이분은 에이미 에스크리치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I forget the name of the town. 그 미국의 do you know what 아리조나? town it is? 그 저분 고향이 어딘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리조나인가, 아르칸사인가, 오하이오인가? 그 과학자들 많은 아리조나일 것 같은데 아마. 그 홈타운이라고 쳐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노트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헌스빌 맞아, 헌스빌. 아리조나? 아, 알라바마. 헌스빌, 알라바마. 어. 예, 헌스빌 알라바마. 예, 나사가 헌스빌 알라바마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 많이 한국 사람 없는 한국 사람 많아요 거기? 어. 장다에 아, 팩토리 되는 현대 팩토리가 헌스빌에 있어요. 오케이. 여기가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엔진을 만드는 데래요. 엔진 연구에 있어서는 여기가 그냥 탑인 거야. 그래서 엔진 관련된 그러니까 그 propulsion engine, propulsion system, 그 동력? 추진체, 어. 동력이나 추진체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마을에 다 모여 사는 거야. 압도적으로. 근데 그 에이미 에스크리치는 아빠가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과학자였어요. I forget his name. 뭐 에스크리치 박사겠죠. 맞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막 집안에 할 푸더프 이런 사람들. 할 푸더프는 그 스타게이트 프로그램 했던 과학자거든요. 그 사람도 지금 디스클로저 무브먼트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그 말씀드렸던 에이지 오브 디스클로저라는 영화에 나오는데 할 푸더프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 책에 나와가지고 그 외계인은 네 종이 있다 얘기했던 사람. 그레이랑 멘티스랑 뭐 노르딕이랑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에이미 에스크리치는 그런 사람들의 사이에서 살았던 거야. 그치. 과학자들. 근데 이 사람이 난 이 사람 전혀 몰랐다가 최근에 이제 12명 과학자 죽은 사람들 있다고 했을 때 궁금해서 찾아봤어. 누가 죽었는지. 근데 이 사람 인터뷰가 유튜브 보면은 지금 보세요. 3시간짜리가 있어요. 그 줌 영상으로. 줌 영상으로 알지, 죽기 전에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뭐 저 다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들 중에 핵심은 그 자기가 인류 역사상 4번째로 그 엔티그래비티를 만들었다. 네 번째. 4번째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해요. 그 기술을 갖고 있었다. 첫 번째는 테슬라였다. 그러니까 요것도 레비토리 있더라고. 나도 최근에 그 한번 이거 찾아봤는데 이 영상입니다. 저거 3시간짜리 보시면은 돼요. 그러니까 직접, 일단 근데 네 번째다. 왜냐면 테슬라가 1900년도 초반에 이제 맞아요. JP 모건한테 그 펀딩 다 받아가지고 네. 무슨 막 이런 타워 짓고 근데 맞아요. 그걸 펀딩을 받아가지고 딴 거에 하겠다고 했으면서 몰래 테슬라가 이 무슨 일렉트로매그네틱 무슨 이런 타워 같은 걸 개설을 해가지고 맞아요. 파워를 갖다가 이 뭐 프리 일렉트리시티를 만들어가지고 심지어 이거를 행성 간에서도 그렇지. 파워를 이렇게 어. 교류할 수 있겠다라고 이걸 만든 거야. 그렇죠. 예. 전 지구의 클린 에너지를 공짜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자기가 주장을 그치. 했죠. 제로 포인트는 뭐 그런 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겠다 해놓고 갑자기 죽었죠. 이분도. 예. 이분은 뭐 늙어서 죽으셨어요. 늙어 죽으셨는데 이제 뭐 그 갑자기 죽고 나서 기술을 교통사고로 죽었나 그랬 아닌가? 잠깐만. 테슬라가 정확히 왜 죽었지? 테슬라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근데 테슬라의 죽음의 이후에는 핵심은 이 테슬라가 죽고 나서 그 테슬라가 갖고 있었던 자료들을 연구 기록들을 일단은 테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들을 그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죽고 나서는 그 자료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죠. CIA가 그 당시에 CIA가 있기 전이라서 FBI에서 가져갔다고 해요. CIA는 그 로즈웰 이후에 생겼어요. 첫 에일리언 47년도인가 48년도인가 생겼고 CIA는 테슬라가 43년도에 돌아가셨네요. 근데 86년도에. 되게 그래. 죽을 때 갑자기 돌연사가 아니라 되게 슬프게 죽었다. 혼자서 호텔에서 되게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술이 엄청난 기술이 많았는데 이것을 그 상용화 시켰을 경우에는 기존의 화석 연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쵸. 그래서 그 기존의 화석 연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JP 모건. 그런 이제 그 유대계 자본들. 자본들은 이 사람을 뭐 반가워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거는
테슬라 같은 이런 뭐랄까 개인 과학자들은 많은 경우 자기가 펀딩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실제 갖고 있는 기술이 없는 것도 있는 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테슬라가 자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그거는 저는 이제 열고 봐야 사학도로서 진짜 테슬라가 지구상의 인류 모두에게 무한적인 에너지를 무료로 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그 기술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저는 몰라요. 저도 모르죠.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는 과학자를 모시고서 얘기해보고 싶어. 근데 어쨌든 내가 아는 이제 사학도적 입장에서 이런 자료들 찾아가면서 봤을 때는 테슬라가 최소한 그런 어떤 시도 지금 인류의 문명을 바꿀 정도의 거의 무한 동력과도 같은 에너지를 개발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그거를 막았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다시 에이미 에스크리치 돌아가면은 에이미 에스크리치가 그냥 여기에서 영상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거의 네 번째 계승이다. 자기가 네 번째로 독립적으로 개발했다는 거야. 테슬라에 따라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매번 이런 에너지원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그 과학자들이 제거당한다는 거지. 그 자기도 이거를 개발하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이렇게 누군가가 항상 자기를 이제 따라다니는 느낌. 추행? 추행이 아닌가? 미행하고 뭐 도청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심지어 연애를 했던 사람들도 약간 허니팟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뭐 CIA든 모사드는 하는 택틱인 거지. 그러니까 접근하게 바에서 접근시켜서 뭐 술을 마실 때도 자기는 항상 뭐가 타 있는 술을 마시는 경우도 많았고 동네 바에서 뭔가 하려고 해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연애했던 사람도 6개월 사귀다 갑자기 사라지고 6개월 이상은 절대 안 된대. 그게 택틱이래 기본적으로. 자기랑 연애하던 사람 6개월 이상 자기랑 뭐 다 자기 솔직한 뭐 하는지 다 얘기하고 나서 6개월 이상 갑자기 사라진대. 발령 딴 데로 그리고 뭐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를 자기 겪었다는 거야. 젊은 여성이거든요. 30대 중반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한 3, 4년 됐고 나도 이제 돌아가실 땐 전혀 모르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2명의 과학자들이 다 바로 올해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이제 막 사라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근데 공통적으로 이런 뭐 로스알라모스에서 일하던 사람이거나 뭐 나사 관련된 연구를 하던 사람이거나 근데 조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사 소속도 아니었고 로스알라모스도 아니고 헌스빌에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다 어떤 UAP에 관련된 UAP 사이팅스나 UAP를 봤다고 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UAP 기술에 관련된 핵심이 에너지원이거든요. 그치. 반중력, 안티그래비티.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인류 내부에서도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에이미 에스크리치는 그런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는 희망이 있었대. 이번에는 그들이 자기가 개발한 연구한 기술을 공개할 수 있게 자기를 통해서 공개할 거라고 자기가 생각했었대. 뭐냐면은 이젠 때가 됐다라고. 다음 문명으로 넘어갈? 다음 문명으로 넘어갈 때가 됐다라고 그들이 판단을 해서 자기를 통해서 이거를 공개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터뷰 영상의 핵심은 이걸 어떻게 근데 자기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그들이 자기를 제거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거를 공개할까? 그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논의를 한 인터뷰예요. 인터뷰도 아니야. 줌 대화야. 그래서 엄청 불안해하면서 술 마시면서 되게 불안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정보를 얘기해야지. 근데 나는 네 번째로 이거를 독립적으로 개발한 사람이고 옆에까지 전에 세 명은 테슬라 포함해서 2명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제거됐다. 다 돌아가셨다. 공개 못했다. 근데 이제는 그들이 나를 통해서 공개하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 나는 이 사람의 과학자로서의 크레덴셜은 깔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한 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 데이비드 윌콕은 자살했다고 하는데 데이비드 윌콕이 죽은 아까 reptilian 음모론의 대부 이 사람이 죽기 전날에도 라방을 했어. 유튜브 라방을 했어요. 전혀 자살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살을 했대. 그리고 에이미 에스크리치도 뭐 저 영상 보면은 자기 불안하다.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에 그랬다며.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they try to get me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그냥 바에 가서 술 마시는 것도 불안하고 나는 이 기술을 갖고 개발을 했고 이거를 그들한테 빼앗기지 않게 왜냐면 특허를 내기도 어렵고 그치. 이거를 어떻게 공개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정보를 통해서 낼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이 기술을 공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당연히 이 사람이 실제 그 기술을 가졌는지 테슬라도 실제 그 기술을 만들었는지 의심할 수 있죠.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의 어떤 그 진심이나 어떤 그 감정선 자체를 내가 부정하기 좀 어려워. 그리고 이 사람이 갑자기 의문사를 한 것도 팩트예요. 그 뉴스에 막 나오잖아 지금. 그치. 그리고 심지어 미국 정부가 이런 과학자들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조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처음으로. 그건 약간 나는 그러면 미국 정부 내에서도 뭔가 지금 팩션이 다 갈라져가지고 이런 그 음모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음모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을 공개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기술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UFO의 어떤 사실을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과 덮으려는 사람들이 갈라져 있구나.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나와서 이거를 마코 루비오 같은 사람들은 난 정보 공개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국무장관이 정보 공개를 원하는데 공개가 안 된다고 하면은 국무장관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거든요. 딥스가 있다는 거죠. 레가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고 최소한. 그러니까 CIA나 그 국회나 대통령이나 국무장관에 보다 더 센 그게 있고 그게 근데 대부분 항상 일맥상통하게 얘기되는 게 CIA와 미 공군의 일부와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군수산업, 로키드 마틴, 노스트롭 그럼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유대 자본. 뭐 유대인뿐만이 아니겠지만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제 자본. 그 은행들. 은행들. 그 근대 산업 문명의 어떤 패러다임에서 득보고 있는 사람들. 근대 산업 문명의 패러다임은 화석연료. 그 사람들이 9 to 6 출근해야 되고 다 자동차를 쓰든 화석 drill baby drill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든 말든 계속 그게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파리협정도 무너졌고. 그렇죠? 근데 그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이런 어떤 왜냐면은 실제 UAP들이 작동한 방식을 그 영상을 미국 정부가 공개해서 봤잖아요. 이번에 그 파일에. 그거를 아무리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나 회의론적으로 보더라도 그 무브먼트가 있잖아. 이번에 두 번째 나왔던 그 영상 보면은 난 가장 충격적인 것들이 많긴 한데 뭐 달 얘기도 있고 뭐 쉐입도 다르긴 하지만 나한테 가장 충격적인 건 어쨌든 뭐 옛날에 틱택 나왔던 것처럼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 근데 그 무브먼트 자체가 인간이 만든 그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안에 인간이 있다면 인간은 죽어요. 관성 때문에. 그래비티 포스가 너무 커서. 그 영상 한번 보일 수 있나요? 이거요? 이거 아니고 뭐라고 검색해 나오지? 그 뉴스로 보면은 뉴스에서 약간 엄청 많은 자료가 나와가지고 매번 배치들이 앞으로 한 2주에 2-3주에 한 번씩 새로운 배치가 나올 건데 계속 조금씩 우리한테 먹이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 스필버그의 디스클로저 데이 영화가 나오면은 또 이게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맞아. 틱택 영상 말고 그 최근에 나온 공개 2차 공개한 영상 보면은 그거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틱택처럼 뭐 아니면 2차 공개 최근에 공개한 거 이건가? 두 번째 이거? 한국 뉴스에도 나왔어.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상들의 그 무브먼트를 보면은 이거야? 그것보다 보면은 이거 말고 저거 이거 봐봐. 이게 2021년 1월에 시리아 상공에서 나온 거래요. 저렇게 갑자기 instant acceleration. 저게 기본적인 되게 많은 성향들이 있는데 이제 그 루 엘리잔도가 아까 말했던 그 이제 펜타곤에서 루 엘리잔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그 디스클로저 무브먼트 있는 사람들의 이 인물들의 이름을 좀 익숙해져야지. 왜냐면은 우리가 이 의견을 그냥 음모론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주장들을 왜냐면 그 무브먼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주장이 달라요. 그 데이비 윌콕은 좀 많이 간 사람이야. 랩틸리안 얘기하는 사람. 스티븐 그리어도 3-40년 넘게 이거 주장하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약간 이 디스클로저 무브먼트의 주류에는 안 들어가요. 좀 이게 또 좌우가 날리는 거야. 좀 더 보수적인 쪽이 있고 좀 더 진보적인. 그러니까 주류에 들어간 사람들은 약간 이제 뭐 장군 출신, 뭐 데이비 크러쉬, 루 엘리잔도 이런 이제 미국 청문회 나온 사람들, 나사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이제 아예 데이비 윌콕이나 스티븐 그리어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유튜버거든. 크레덴셜이 많진 않지.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이제 약간 서로 갈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루 엘리잔도가 얘기하는 그 공식적인 UAP, 그러니까 펜타곤이 갖고 있는 UAP 자료들에서 보여지는 그 지금 드러나는 자료들은 정말 극소수고 그 루 엘리잔도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은 이제 펜타곤 소속으로 ATB라고 하는 펜타곤의 UFO 조사기관의 수장이었거든요. 거기서 근무했던 사람이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게 말이 돼 가지고 내부 고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루 사람 알렉산더. 루 엘리잔더. 어. 이제 몸 엄청 크고 수염난 백인 아저씨 있어요. 네. 저 아저씨. 저 아저씨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군인 출신이고 알렉스 존스 관상인데. 알렉스 존스 관상이에요. 맞아요. 알렉스 존스 형 관상. 관상인데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런 관상이 있더라고. 많이 그런 관상이고 근데 이분은 이제 그 군인으로서의 크레덴셜은 부정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펜타곤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 ATI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ATIP 맞죠? ATIP 맞고 그 뭐의 약자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 국방부 차원에서도 그 UFO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AATB는 Advanced Aerospace Threat Identification Program. 이게 이제 항공상에서의 그 위협을 그 감지하는 프로그램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잘하시네요.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에서 워낙 이런 그 뭐랄까 UFO에 대한 관측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왜냐면 파일럿들이 일상적으로 이걸 봤거든.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레가시 프로그램 안에는 공군은 들어가 있지만 해군이나 육군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이나 육군에서 해군에서 많이 그 틱택 같은 경우는 해군 장군이 발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에서 뭔가 관측이 되거나 육군에서 관측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관측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핵시설에서 관측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국방부 차원에서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 보고가 올라왔을 때. 그렇지. 근데 이제 약간 그 레가시 프로그램 혹은 이제 그들끼리 안에서는 CIA나 공군끼리는 그 미국 군수산업업체랑 계속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 국방부 소속에 있는 다른 해군이나 육군이나 다른 뭐 군수업자들이나 다른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국방부에서 만들었던 거야. 루 엘리잔드는 그 프로그램의 일부였던 거야. 그래서 그 어쨌든 정부의 공무원인 거잖아요. 국방부잖아. 정부 기관들도 다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눠져 이게 있어요. 다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아니네. 그게 핵심적인 마코 루비오도 주장하는 가장 큰 미국의 지금 문제가 compartmentalized 돼 있고 너무 그 정부가 비대하고 정부 안에서도 다 너무 나눠져 있고 그들끼리 정보 공유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다 사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UAP 기술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이 안 된다는 거야. 과학적인 토론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 그렇지, 그걸 막으려고. 왜냐면 정보 유지했으니까. 근데 그럼 미국이 왜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미국 정부 내에서 공개를 하냐 했을 때는 미국이 똥줄 타기 때문이라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가 따라잡을까 봐, 특히 중국이 따라잡을까 봐 미국이 여태까지는 사일로 돼 있어도 CIA와 노스트롭 그럼만과 럭킷 마틴만 이거를 연구 개발을 해도 그들이 그 어떤 기술 우위가 있었는데 마크로 뭐 베네수엘라 가가지고 그 잡아올 때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EMP 같은 거 쐈다며 그런 기술들이 다 어디서 왔겠어요. 그런 기술 개발할 때 미국이 우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정보 공개를 얘기하는 이유는 중국이 따라잡을 것 같다. 앞지를 것 같다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 정부 부처 간에 혹은 과학자들 간에 공개적인 토론이 안 될 경우는 미국이 뒤처진다. 그런 이제 위기의식이 있었던 건데 아니 그 아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엔타이 그래비티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 테슬라도 네. 그때 테슬라가 뭐라 그랬었냐면 자기가 이거를 발명한 게 아니라 그래.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그 기술에 대한 비전들이 자기 뇌에 그냥 꽂힌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그냥 너의 블루프린트를 그건 어디서 나온 소스예요? 테슬라가 직접 뭐 자서전에 쓴 얘기인가요? 그 테슬라 파운데이션에 있었던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나도 뭐 히스토리 채널에서 그걸 본 건데 그냥 갑자기 이 기술에 대한 블루프린트 청사진 같은 것들이 머리에 꽂히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막 하는 거야. 그게 그냥 꽂혀서. 근데 그걸 테슬라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외계인들한테 이런 수신호를 받아가지고 이런 기술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 그래, 나 그건 내가 확인해봐야겠어. 그런 게 있었어. 테슬라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라고. 이거 봐. 테슬라 famously believed he communicated with aliens in 1899. 오케이. 왜냐면 이 얘기도 결국에는 지금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데이비드 그러시는 그 대표적인 또 다른 이제 위슬블로워죠, 내부 고발자죠.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미국 정부가 그 바이올로직스가 있다. 외계인이라고 하지 않았고 non-human intelligence라고 얘기했어요. NHI라고 얘기했어요. 그
비인간 지적 존재의 생물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발했어. 그럼 거기서 나는 이제 합리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UAP가 있고 그게 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명백하게 보듯이 저 기술이 인간이 지금 적어도 우리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기술은 아닌 거야. 근데 인간이 기술일 수도 있죠. 저 이제는. 비행체가 인간이 조종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정부가 비밀리에 갖고 있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리 인간이 저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인간이 저 안에 타고 있으면 인간은 죽어요. 저렇게 빨리 그냥 케찹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거는 모든 과학자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안에 인간이 타고 있으면 케찹이 돼버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모르는 거의 저게 무슨 차원 이동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그 물리적 법칙을 우리가 아는 물리적 법칙을 거스르는 어떤 그 버블 안에 들어있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인간이 우리가 저게 팩트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외계인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생물체가 있다고 하는 주장도 사실일 수 있고 그러면 생물체와 미국 정부든 인간이 교류해 왔다는 것도 사실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파봤어요. 그럴 때면 나오는 게 핵심이 MK 울트라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나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이번에 내가 이제 스필버그 우리가 저번 팟캐스트에서 얘기했을 때 슈조프에서도 스필버그가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 나 그 트레일러 보고서 지금 나도 트레일러 보고 멘붕이 왔는데 와. 그 트레일러 말고 내가 뭘 먼저 봤냐면은 이 사람이 투나잇 쇼인가 뭐 어디 이런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막 뭐 이번에 디스클로저 데이 스티븐 뭐, 코베어랑 같은 뭐 얘기해 뭐 이번에 나오는 근데 거기서 스필버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그 스티븐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근데 50년 전에 그 Close Encounters of a Third Kind라는 영화 했을 때랑 지금이랑 좀 뭐 어떻게 무슨 생각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 그랬더니 스필버그가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50년 뒤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그 영화가 사실상 사실인 게 많았는데 지금 내가 우리 디스클로저 데이라는 영화도 나중에 돌이켜 봤을 때 사실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 맞아요, 봤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내가 그 영화를 본 적이 없거든. Close Encounters of a Third Kind를 본 적이 없어갖고 내가 그 영화를 막 봤단 말이야.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니콜라 테슬라가 하는 얘기랑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UFO가 떠. 그래서 일반인들이 막 UFO를 봤어. 근데 그 UFO를 본 사람들이 무슨 마인드에 청사진 같은 게 계속 있는 거야. 계속 무슨 어떤 그림을 그려. 이게 무슨 어떤 이런 쉐이프 같은 게 있어. 그래서 그거를 막 계속 막 미친놈들처럼 막 계속 그리는 거야. 그래갖고 주변 사람들이 막 떠나. 너 진짜 정신 나갔구나. UFO 보더니 갑자기 막 일도 다 그만두고 막 자기 이거에 막 자기 인생을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렸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어떤 미국의 뭐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네바다주 어디 이런데 무슨 형체였던 거야. 그래서 거길로 이 사람이 가. 저길 가야 된다. 근데 갑자기 뉴스에 어떻게 알았냐면 뉴스에 여기가 무슨 뭐 독가스가 살포돼가지고 뭐 대피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을 다 대피시킨 거야. 근데 거기가 딱 뜬 게 그 형체를 본 거야. 그래갖고 얘랑 그 메인 주인공이랑 다른 어떤 캐릭터 같이 UFO를 본 그 여자가 있어. 그 사람이 운명적으로 거기서 만난 거야. 왜냐면 그 사람도 거기 똑같은 걸 계속 그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청사진을 똑같이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이 된 거야. 이거 뭔가 여기에 뭔가가 있다 하면서 그냥 어디에 이끌려가지고 거기에 간 거지.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막 그 뒤에 이런 CIA 같은 집단들이 벌써 이걸 알고 외계인들이랑 어떻게 접촉을 하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무슨 음자리 같은 게 있어. 무슨 뭐 그 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야. 무슨 뚜루루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에일리언들이 거기를 부르는 거야 계속. 여기 우리가 너네랑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 그거를 무슨 뚜루루루 뚜루루 하고 무슨 사인이 있어. 핸드 사인 같은 게. 그거 해가지고 에일리언이랑 결국에 접촉을 해. 그게 영화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보면서 그 테슬라 생각도 나고 그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랑 MK 울트라 생각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그 MK 울트라가 뭐였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MK 울트라는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이게 그 미국에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라 그러더라?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at's the name of the 맞아. 법이 있잖아요. 맞아. 약간 Freedom of Information, excuse me. 그 어쨌든 몇 년이 지나면은 기밀로 되어 있던 것들을 정보 공개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러난 게 이제 MK 울트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MK 울트라는 그 미국 CIA에서 사실 이게 한국 전쟁이랑도 연결이 돼요. 한국 전쟁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세뇌 브레인워시라는 말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가 세뇌한다는 게 북한군 포로 잡아놓고서 미국에서 실험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약물을 활용해가지고 그 뭐 LSD나 뭐 그런 다양한 약물들을 활용해서 향정신성 어떤 그 인간의 이제 변성의식 상태를 유도해내고 거기에서 아니면 최면을 걸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 취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 더 중요하게 MK 울트라의 목적은 그 사람들 조종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치. 그 사람들 어떤 정신적 상태를 만들어 세뇌를 시켜서 이제 거의 좀비처럼 원격 조종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기술을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미국 안에 공식적으로 있었다. 거기에 70년대. MK 울트라라는 아니 50년대. MK 울트라가 50년대부터 죄송합니다. 70년대부터 했던 것 같아요. 울트라는 네, 70년대였고 70년대입니다. 그 전에 그전부터 전신들이 있었지.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 MK 울트라를 실제로 저는 이제 사람에 관심이 많고 MK 울트라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MK 울트라를 주도했던 사람은 안드레아 푸하리치라는 사람이거든요. 안드레아 푸하리치. 이 사람에 대해서 난 전혀 몰랐어.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안드레아 푸하리치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도 보고 있고 저도 이제 관심 가져가지고 막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이미 50년대부터 그 외계인과의 조우를 하는 텔레파시로 조우하는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CIA로부터 접근을 받아가지고 MK 울트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 거예요. 나중에. 근데 50년대부터 이 사람은 그 뭐 실로시빈 버섯이나 LSD나 헉슬리랑도 친했고요. 오덕스 헉슬리랑도 되게 친했었고, 이 사람의 이제 푸아리치는 그 기본적으로 맞아요. 저기 더 나인이라고 나오죠. 그 어떻게 맨 처음에 이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인도의 어떤 그 구루가 또 구루 이름이 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인도의 어떤 구루가 간디 친구였는데 그 구루가 되게 영적인 그 힘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뭐 그 구루 이름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나오나요? 인디안 구루. 인디아. 사이킥. 뭐 아무튼 저 안 나오네. 오케이. 아무튼 기억 안 나. 하이디 저 사람인가? 하이디 줄까? 아닌데. 아니야. 더 나인을 어쨌든 그 만나게 되는 방식이 그 인도의 어떤 영매 같은 사람이 온 거야 미국에. 그 사람을 모아두고서 이제 그 자기 안드레 프라우리치 주변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이런 뭐 외계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거든. 왜냐면 47년도에 이미 로즈웰 사건이 있었고 50년도부터는 이미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모여놓고서 시도를 한 게 채널링 세션을 했어. 그러니까 최면을 하듯이. 근데 이 사람이 최면을 그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게 페러데이 케이지 안에 들어가야지 송수신이 잘 된다고 하는 거야 외계인들이. 그러니까 잠깐만 조금 더 여기서 이 전에 조금만 더 얘기해. 그러니까 더 나인이라는 게 뭐야? 더 나인은 그 맨 처음에는 인도 구루가 그 더 나인을 채널링 하는데 그 이후에는 그 안드레 프라우리치가 데려온 어린이들이 있어요. 스페이스 키즈라고 부르거든요. 어린이들 중에 영적인 능력 있는 애들이 많아요. 좀 더 스트레인저 띵스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어린이들이 순수하기도 하고 어린이들 중에서 이제 뭔가 이미 조기 교육을 하는 거지. 이 약간 영재들처럼 그 영적인 그 힘이 있다고 보여지는 애들을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도 CIA나 알게 되잖아요. 제가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유리 갤러였어요. 그 숟가락 휘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유리 갤러를 미국에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아 푸하리치거든요. 나중에는. 근데 유리 갤러 이전에도 유리 갤러 아시나요? 그 텔레포트 한다고 하고 막 방송에 나와가지고. 유리 갤러 포켓몬 아니야? 마법사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그 스푼 접는 사람. 매트릭스. 그 유명한 매트릭스 신이죠. There is no spoon. 저 사람이 유리 갤러인데 유리 갤러가 이스라엘에서 막 저런 신동으로 유명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이스라엘에 가서 아마 모사드랑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안드레아 푸아리치가 데려와요. 미국으로.
그래서 유리 갤러한테 실험을 엄청 많이 해. 이 MK 울트라 시절에? MK 울트라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 근데 50년대부터 이 사람이 그걸 한 거야. 그렇게 하던 게 50년대, 60년대는 사이케델릭도 합법이었고 미국 CIA도 막 LSD 실험을 많이 하고 있었고 엄청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비밀이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했었어 안드레아 푸아레치는. 그래서 푸아레치가 했던 어쨌든 기본적으로 했는데 인도 구루를 통해서 처음 뭔가 이런 그 세션을 했는데 그가 채널링한 게 스스로가 더 나인이라고 소개를 한 거야. 그러니까 무당의 귀신 씌우면은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무당이 말해도 접신을. 접신을. 근데 그 인도 구루가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를 외계인이라고 소개하고 근데 그 외계인 이름이 더 나인인 거야. The Nine. 아홉. 아홉 연명의 존재인 거지. 일종의 막 카운슬 같은 건 거야. 외계인 카운슬 같은 건데 자기 스스로를 더 나인이라고 소개를 했대. 영어로 채널링 했겠죠. 근데 그 사람 더 나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게 나랑 더 잘 대화를 하려면은 페러데이 케이지를 만들려고 했대. 페러데이 케이지는 그 테슬라가 썼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제 전자기파가 저 자세히는 몰라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전자기파 차단을 하는? 차단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녹음할 때 흡음 잘 되는데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건 거지.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너가 우리랑 더 잘 대화하려면 페러데이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이 세션을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더 잘 되더래. 외계인과의 접촉이. 그 오디오 녹음도 있고 안드레아 푸아레치의 오디오 녹음도 있고 기록도 다 있어요. 첫 번째 세션. 그래서 그게 한번 이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안드레아 푸아레치가 이게 뭐지? 과학자니까 엄청 관심이 생겨서 인도 구루랑 이제 한 번만 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 스페이스 키즈라고 불리는 애들을 데려다가 프로그램을 계속 자기가 운영을 한 거야. 애들을. 그리고 왜냐하면 많은 애들이 특히나 애들 중에서 약간 부모님들이 애들이 얘가 좀 이상한데? 유리 갤러가 처음 TV 나와서 그 스푼을 휘었을 때 미국 전역에 전화가 왔대. 갑자기 우리 애가 TV를 보다가 그 숟가락을 휜다고. 그러니까 유리 갤러가 전국 방송했을 때 그 숟가락을 그거 본 애들이 갑자기 뭐가 갑자기 이렇게 액티베이트가 됐는지 애들도 갑자기 숟가락을 휘더래 집에서.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연락이 많이 왔대. 나도 이게 지금 노란 사진들 나도 지금 안드레아 푸아레치라는 사람에 대해 나 전혀 몰랐고 이 사람의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이 사람 책도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다큐멘터리가 10월달에 나옵니다. 마인 트래블러라고 하는 이 사람에 관련된 다큐멘터리가 나와요. 근데 어쨌든 팩트는 MK 울트라는 팩트. MK 울트라를 안드레아 푸아레치가 운영했다 팩트. 그리고 안드레아 푸아레치는 스페이스 키즈라는 애기들을 영적인 능력 있는 애기들을 스트레인저 띵스 영화처럼 그 기묘한 이야기 영화처럼 모아두고서 걔네들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능력을 강화시켜서 걔네들을 통해서 체면을 걸고 걔네들 채널링하는 세션을 가졌다. 그래서 결국에 외계인들이랑 조업을 근데 했다. 채널링 할 때마다 더 나인이 왔다. 그 9명의 외계인들이. 9명인지 1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더 나인이라고 부르는 외계인들이 와서 그 애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줬다. 안드레아 푸아레치는. 그래서 안드레아 푸아레치는 뭐까지 했냐면은 기자의 피라미드에 가서 그 유명한 스페이스 키드 중 한 명을 데리고 가서 피라미드 안에 그 킹스 챔버 안에 들어가서 거기가 완벽한 페러데이 케이지래. 그 세션 녹음한 것도 있어요. 가서 그거를 세션 했었대.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안드레아 푸아레치가 그걸 했다는 게. 그러다가 얘가 MK 울트라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한 거야. 일단 더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깊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깊어지고 있는데 네. 1시간이 돼서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그래서 그 채널을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접신을 했고 그게 또 리모트 뷰잉이랑 연관이 되는 거 같거든.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가 연장전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피스. 근데 이제는 미국 정부가 말하는 걸 못 믿잖아요. 트럼프가 말을 해도 못 믿잖아. 나도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음모론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제발. 맞아. 요 성경 시대나 플라톤 시대,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25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처럼 역사가 점점 발전했다고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역사가 점점 망했다고 믿는다. UFO 청문회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나와서 자기가 봤던 것들을 이해하기에 에녹서가 도움이 되더라. 그러면은 와씨. 근데 에녹서 얘기가 외계인 얘기거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지구인들과 교배를 해가지고 뭐 SPNS 정멸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네, 1번